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임미경 선생님의 통합과학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배우는 거에 더해서 예습이나 복습 혹은 거꾸로 수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처럼 아주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수업, 큰 1단원에, 그 다음에 중단원 1, 그 다음에 1. 그래서 교과서 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먼저 우주 초기부터 진화를 거쳐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이요. 그러니까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런 기원에 대한 가설을 이제 증명하는 것, 이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했는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우주의 원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미 우주 팽창이라든가 원소,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우주가 시작돼서 현재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전자가 만들어졌다든가 태양의 탄생,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생성, 최초의 별 탄생, 지구의 탄생, 바다의 형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요. 순서대로 배열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거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작은 거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네, 지금의 과학 이론은 작은 것부터 큰 것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들어진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별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탄생하면서 바로 지구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뜨거웠던 지구가 이제 식으면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와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구와 생명체는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혹은 이산화규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물질은 바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알갱이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원자가 다시 전자와 원자핵이라는 걸로 쪼개진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 원자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작은 코어, 이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도 역시 더 쪼개다 보면 쿼크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물질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런 애들이 쪼개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작은 애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점점 걔네들이 합쳐져서 큰 애들을 만들었을까요?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빅뱅, 빅뱅 빵 하고 크게 터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빅뱅 우주론은 작은 게 만들어지고 우주 초기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점점 큰 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그다음에 물질이 한 응축되어 있다가 그것이 팡 하고 폭발되면서 이제 우주가 탄생했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 팽창, 우주가 팽창,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하강하게 되면서 점점 커다란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주가
탄생을 해요. 그럼 최초의 입자, 뭐 배우겠지만 다시 쿼크나 전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다시 이제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전자가 합쳐지면 바로 원자라는 걸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빅뱅에서 빵 하고 우주가 탄생을 했어요. 그때는 매우 고온의 상태였기 때문에 입자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시간이 아주 찰나가 되면 바로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때 기본 입자에는 보통 쿼크,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보통 쿼크라고 하는 건 이제 참고입니다.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요.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참, 스트레인지, 탑, 버텀 해가지고 6종류의 쿼크가 있고요. 여러분은 이 중에 이제 업 쿼크랑 다운 쿼크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크 말고 경입자라고 해가지고요. 렙톤이라고 하는 또 입자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뮤온, 뭐 타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여러분이 전자만 기억하고 있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탄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가장 기본되는 최초의 입자가 뭐냐라고 하면 쿼크와 전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졌을 초기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얘네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와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쿼크들이 결합을 해요. 쿼크들이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양성자는요,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만들어져서 UU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2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참고로 업 쿼크는 전하가 플러스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이런 게 2개. 그 다음에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가 되죠? 플러스 1이 되죠. 반면에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 그 다음에 다운 쿼크 2개가 되니까 전기 어떻게 되죠? 0.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 그런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쿼크가 만들어졌을 때 쿼크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게 돼요. 일단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그냥 거의 비슷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돼요. 낮아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양성자랑 중성자랑 거의 비슷한 질량인데 그 중에서도 중성자가 조금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애가 되려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고 가벼운 애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울 때는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양성자, 중성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둘 다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일들은 잘 일어나요. 즉 양성자가 이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일, 그러니까 중성자, 양성자가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만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하는 일은 온도가 낮아지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즉 양성자가 중성자로 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7대1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7대1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3분이 되면 드디어 이런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핵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핵은요,
이제 양성자는 양성자 한 개 자체가 그냥 수소의 원자 핵이에요. 보통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가 한 개이면 우리는 그걸 수소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지면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헬륨은 보통 양성자가 두 개, 이네들을 헬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져서 양성자 그것 자체는 수소의 원자 핵이 되고요. 온도가 좀 식게 되면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양성자 두 개, 그 다음에 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갑자기 빡 하고 뭉쳐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갑자기 탄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핵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옆에 살펴보면요. 양성자가 한 개인 건 수소라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인 수소. 그냥 이게 일반적인 수소의 원자핵이고요. 이 양성자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요. 이러한 수소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양성자 한 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한 개, 그 다음에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러한 수소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렇게 동그랗게 입자로 표현했죠? 그럼 이런 것 자체가 한 개가 질량 1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소는 질량이 1짜리예요. 근데 중수소는 수소인데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있으니까 질량이 2짜리.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가 두 개니까 질량이 3짜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량 차이가 있는 그런 수소, 이런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질 때요, 중성자가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이라 그랬죠? 그래서 헬륨인데 질량이 3짜리 헬륨, 그래서 3헬륨 혹은 헬륨3 이런 애들이 또 중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헬륨이라고 하는 애가 바로 얘입니다.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러한 헬륨까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일이 바로 빅뱅 후에 3분까지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소의 원자핵, 그 다음에 헬륨의 원자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온도는 계속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나면요. 드디어 온도가 낮아져요. 이제 여기서 3000K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K라고 하는 건 좀 어려워요. K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3000K라고 하면 여기서 273을 빼니까 뭐 한 2700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섭씨 2700도나 3000도나 비슷하니까 이건 한 300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원자핵이 전자를 묶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요.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런데 이때 원자 안에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한 개니까 전자 한 개랑 결합해서 이제 수소 원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 양성자가 두 개니까요. 바로 전자도 두 개. 이렇게 돼서 이제 헬륨 원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교과서 16페이지를 한번 네, 교과서 16페이지에 보면 자료 2번 중간에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주의 배경이 되는 복사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원자가 이제 빅뱅에 의해서 입자가 만들어지고요. 뭐 처음에 쿼크, 전자 이런 애들이 만들어졌고 그때 빛도 사실은 만들어져요. 근데 입자, 그 다음에 빛 이런 애들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막 쾅쾅쾅쾅 부딪혀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원자 쿼크들이 만들어져서 양성자를 만들거나 중성자를 만들거나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까지도 바로 입자들이 빛하고 계속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빛하고 충돌을 해요. 빛이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자랑 부딪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모든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빛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이때를 보통 이제 혼탁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가 원자 핵에 묶여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빛이 전자와 부딪히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전자가 특정한 빛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 못했던 빛이 드디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주가 맑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빛이 나온 게 바로 빅뱅에 의해서 빛이 나온 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38만 년이 되면 이제 빛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빛이 우주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우주 전체로 퍼져 나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8만 년 후부터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식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도 정도 우주가 아주 굉장히 3K면요. 영하 270도예요. 영하 270도. 영하 27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전에는 파장이 되게 짧은 빛이었어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그 빛이 파장이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걸 더 이상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파라고 얘기를 해요. 전파. 뭐 라디오 전파, 그 다음에 텔레비전 전파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옛날엔 빛이었던 것이 지금은 전파가 돼서 우주 전체적으로 우주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배경인 복사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모프, 빅뱅 이론을 이야기한 이 가모프는 우주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생겨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지금 현재 그러한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은 예측이죠. 이거를 발견해야지만 이제 진짜 그것이 진짜로 판명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1964년에 펜지어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벨 연구소 직원이었어요. 그 전화기 만든 벨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큰 접시 모양으로 된 이런 거 뭐 이렇게 본 적 있죠? 큰 접시 모양으로 된 전파 망원경을 세워놓고 이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막 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잡음이 칙하는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음이 뭘까 해서 혹시 망원경에 이 접시같이 생긴 망원경에 새똥이 묻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막 닦아요. 이제 막 닦는데 이게 뭔지 닦아도 계속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제 이론들이 사람들은 알게 됐는데 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연구소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쪽 사람이 니네가 얘기한 게 우주 배경 복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발견을 하고 그걸 논문으로 써서 바로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가모프가 빅뱅 이론에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예측한 이런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발견이 되니까 아, 빅뱅 이론이 맞는구나. 이제 그 이론에 크게 힘을 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빅뱅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잠시 이제 지금 현재 과학에서 빅뱅 우주론이 대세인데요. 이런 빅뱅 우주론이 확립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예전에는 일단 정적인 우주론, 이거는 이제 변화하지 않는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정적 우주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드만, 이건 수학자예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주는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서로 대립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허블 망원경으로 허블 법칙을 이제 배웠죠. 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빨리 멀어진다. 즉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증거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 됩니다. 그런데 팽창은 하고 있는데 예, 가모프는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아주 작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걔가 빵 하고 터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예, 말이 되냐 그렇게 터지는 게. 그래서 호일이라는 사람은 정상 우주론, 정적 우주론이 아니에요. 정상 우주론. 그러니까 팽창은 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뭐 나중에 교과서에 필기를 여러분 하라고 그럴 텐데요. 예,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예, 이걸 주장한 과학자 둘은 이제 가모프, 그 다음에 호일 이렇게 대비되고요. 예,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은 둘 다 우주의 팽창을 얘기해요. 팽창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팽창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아주 작을 때도 물질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생긴 물질이 계속 팽창하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요 세 개. 그 다음에 요거. 예, 어때요? 개수 다. 똑같죠? 그래서 질량이 계속 그대로예요. 그럼 어때요? 크기는 커지는데 그 안에 있는 질량이 그대로다. 그럼 밀도가 줄어들게 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그대로인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돼요. 그 다음 밀도가 작아지면서 점점 이제 팽창하니까 온도도 작아지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반면에 정상 우주론,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은 팽창하지만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 뭐 밀도가 1인 아이예요. 부피가 1이고 이제 질량이 1이라서 밀도가 1이에요. 그런데 부피가 늘어나요. 그런데 밀도는 그대로여야 돼요.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그러려면 질량도 늘어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3개였는데 점점 생겨요. 뭐가 자꾸 생겨요. 자꾸 생겨서 질량 증가해요. 부피도 늘어나고 질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도 그대로, 그 다음에 온도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정상 우주론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주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지 못해요. 이러면 뭔가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빅뱅 우주론이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옳다라고 판명되기 때문에 이제 정상 우주론은 폐기가 되고 빅뱅 우주론이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이처럼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말고도요.
또 하나의 이제 빅뱅 이론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앞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져 있을 때요. 중성자.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양성자는 그러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로 가지만 양성자로는 중성자로 가지 못하게 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1까지 됐다라는 거 기억나죠? 바로 이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헬륨이 만들어지기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는 7대1, 곱하기 2하면 14대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자가 14개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예요.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헬륨을 만들게 되냐면요.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이제 만나서 헬륨 핵을 만들게 됩니다. 즉 헬륨 핵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수소 원자핵 12개에 헬륨 핵이 1개가 만들어지는, 즉 원자 핵의 개수의 비는 12대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은 어떻게 변화하냐면요. 수소 원자 핵의 질량.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 다 1이라고 하면요. 수소 12개는 질량이 12입니다. 12. 그런데 헬륨 원자 하나는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즉 입자 알갱이가 4개니까 질량이 4가 되죠. 그래서 헬륨 수소 원자 핵과 헬륨의 원자 핵의 질량비는 12대4, 즉 3대1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1로 변하면서 이때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개수의 비가 12대1이 됩니다. 그러면 그 원자핵의 질량비는 12대4인 3대1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으면서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전자는 질량이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붙든 아니면 전자가 붙기 전에 핵이든 3대1이 되죠. 그래서 가모프는 수소랑 헬륨이 이제 우주에서 3대1의 질량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펙트럼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게 빅뱅 이론의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3대1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게 됐을까요?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분광기라는 건 이제 빛을 분해하는 기계죠. 이러한 분광기로 빛을 이제 보면요. 여러 파장으로 나뉘어서 이제 띠라든가 아니면 연속적인 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광선이 합쳐진 빛을 분광기로 분해해서 나열한 것,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펙트럼에는 크게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은 색깔의 띠가, 즉 파장이 쭉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백열등이요. 여러분 백열등이라는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생긴 필라멘트 이렇게 붙어있는 요런 전구, 화장실 전구 같은 거요. 요즘은 근데 다 LED 이런 거 쓰긴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 백열등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반면에 이제 선 스펙트럼은 선이 띠띠띠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흡수선이 나오느냐, 방출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건 특정한 빛에서 색깔이 흡수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파장에 검정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냐 하면 별빛이 쭉 와요. 별빛이 쭉 오는데 우주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아주 추운 여기를 통과해요. 그러면 요 기체 성분에 해당하는 그 빛의 파장을 얘가 흡수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그 부분만 새까맣게 나타나는 그런 스펙트럼이 바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반면에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출 스펙트럼은 특정한 빛의 고온의 어떤 특정한 원소, 특정한 빛에 해당하는 부분만 빛이 나오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만 방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 가지의 원소를 아주 뜨겁게 가열해요. 한 가지 원소를 뜨겁게, 그래서 기체 상태로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빛이 딱 나오게 돼요. 이걸 이제 기체 방전관이라 그래요. 뭐 그냥 가열해서 온도를 높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뭐 1000V 이렇게 해갖고 탁 주면 굉장히 에너지를 급격하게 받기 때문에 얘가 빛을 탁 방출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체 방출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별이 있는데 별 주변에 있는 대기 이런 애들 있죠. 되게 기체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 무지 뜨겁단 말이에요. 별을 뭐 100만도 이래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주변의 대기가 굉장히 뜨거워졌겠죠. 그래서 그런 고온의 별 주변에서 아주 뜨거워진 그런 기체가 내뿜는 그런 스펙트럼, 이런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스펙트럼은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이 나오는 모양, 그 다음에 선이 나오는 위치라고 하는 건 이제 파장입니다. 파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가 흡수 스펙트럼이냐 방출 스펙트럼이냐에 따라서 뭐 흡수선이 나타나는지 방출선이 나타나는지는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선이 나타나는 위치, 그 다음에 그 위치의 배열 모양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은 원소면 같게 나타나요. 즉 수소는 항상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탄소는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별빛을 분석해서 수소나 헬륨의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주에서 오는 우주의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하고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흡수선의 세기요. 이런 거. 세기, 뭐 두께? 이렇게 보면 두꺼운 데도 있고 얇은 데도 있죠. 이런 건 이제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 얼마나 이가 빽빽하게 들어있느냐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보면 또 질량비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모양이나 위치,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선의 세기를 통해서 질량비,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교과서 18페이지 직접 실험은 해보지 못하지만요. 이렇게 분광기, 방정관, 기체 방정관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이런 실험들을 한번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스펙트럼 선을 가지고 어떤 태양에서 오는 별빛, 그 다음에 미지의 어떤 별빛을 분석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 그 다음에 미지의 별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일단 수소. 미지의 별이나 태양에 수소가 있는지는 바로 수소의 요 방출선. 이런 것들이 수소에 해당하는 선이 똑같이 여기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태양에는 있네요. 태양에 있네요. 그 다음에 미지의 별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둘 다 수소는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헬륨은 이제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그대로. 헬륨선. 헬륨선이 태양에는 있네요. 그런데 헬륨선 미지의 별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트륨 요거고요. 태양에는 있네요. 근데 미지의 별엔 없네요. 그 다음에 칼슘은 요 부분이 이제 특징적이니까 확인을 하면 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칼슘은 미지의 별에는 있지만 태양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흡수선을 분석하면서 바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봤더니 우주는 진짜 수소와 헬륨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역시 3대 1이더라 라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와 더불어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바로 빅뱅 이론의 두 번째 커다란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확인 문제 있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아낸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얼마이냐? 바로 3대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여러분 1-1-1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우주의 기원, 즉 여기서는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